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헬프에이지 강진양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SDG 토화보기 숨은 목표 찾기에 저희 기관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숨은 목표 찾기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참 노인이 참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뭘 하는 곳인지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노인이 당당하며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는 런던에 본부를 둔 네트워크 기관의 자매 기관입니다. 이 자료도 런던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60여 개 국가 120여 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보시면 각 국가 여러 이제 지역 본부에서 애드보커시 활동, 보건, 소득 증대, 긴급구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 네트워크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SDG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모두에게 참 약속이자 큰 기회이지요. 그래서 혁신적이고 보편적이고 원대한 목표이고 전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고 MDG가 특정 이제 빈곤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엔 모든 국가에게 책무성이 요구가 되는 목표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하던 Leave No One Behind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SDG에서 연령, 에이지 관련 이슈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7번하고 15번 빼고 17개 개발 목표 중 15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그 SDG 관련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노인 관련해서 특별 고문해 주시는 분인데요. 노인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분은 지금 한국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홍보대사이시기도 한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아주 노인이시다 보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권리가 한 사람의 권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 역시 사람이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국제사회에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을 왜 SDG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에 보시면 2015년에는 60세 미만 인구 비중이 10%인 국가가 102개였다면 2030년에는 그게 이제 67개 국가로 줄어들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년 사회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 사회의 비중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초마다 2명이 60세가 되고 있고 60세 이상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2050년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20억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노인이 저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고 이미 지금 전 세계 23%는 여성 55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럼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그럼 SDG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고령화 이해자 관계자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헬프에이지와 이제 고령화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노인 학대 방지망이나 IAGG라고 그 세계 이제 노년 학회나 의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고령화에 관해서는 줄여서 SGA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견을 내리는 주요 그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GA를 통해서 그 고령화 관련 고위급 패널이나 국가 간 협상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분이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실비아 빌스라고 헬프에이지에서 SDG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5명의 시민사회 대표분 중에 1명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 이해 관계자를 통해서 상호 연대를 하고 다른 그룹과 협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혼자 단체만의 힘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이 큰 목표를 달성하고 이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함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 은퇴자 연합이나 이제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 그리고 노인 학대 방지망, 그리고 칠드런 앤 유스라고 해서 그 청소년 그룹, 그리고 여성 그룹,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도 이제 긴밀하게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 2015 운동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2일을 모든 연령 행동의 날이라고 해서 함께 참여를 했고, 이거는 이제 케냐에서 그 캠페인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이라고 해서 그 올더 피플, 올더 펄슨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노인이 행복한 세상은 아동도 행복하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은 노인 장애인도 행복하고 노인 여성도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노인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연령이 포함된 목표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뭐 all ages라든지 뭐 older persons이라든지라는 다른 목표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래서 17개 중에 15개 포함됐다는 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다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연령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노인도 해당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 all ages라는 것들을 목표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정부에 문서를 전달할 때도 이 목표 끝에다가 다 all ages를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저희는 좀 성공을 했다고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목표를 다 훑으려면 워드 파일로 한 4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다 훑으려면 오늘이 다 지나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용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일단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나가는 과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확인하는 수단에는 이제 인디케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빙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와 노인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오늘 화두인데요. SDG 이제 17번째 목표에 보시면 2020년까지 그 모든 국가에서 이제 이런 소득, 젠더, 연령 모든 사람들에게 국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수준 높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대폭 증대하기 위해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향상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이제 유엔과 시민사회는 이런 이제 적절한 지표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위해서 그 인터 엑스퍼트 에이전시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가 누락이 돼버리면 그룹이 보이지 않아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그룹의 이슈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점들에 있어서 측정되지 않는 이들을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집중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왜 부처별로 따로따로 논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데이터 세분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측정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인구조사는 이제 데이터 세분화에 가장 좋은 자료일까요? 10년에 한 번 수행이 되고 변수도 가장 적긴 하지만, 그리고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가구 조사는 변수는 이제 많지만 이제 보장 영역도 제한되어 있고요. 연령대나 지리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이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들은 그러면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나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고 어떤 그 표로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죠. 어떤 등기라든지 하는 공공등록제도나 주요 통계 등이 있을 수 있고, 비전통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측정 수단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도전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헬프에지에서는 그 현재 진행 중인 조사들은 연령대 등의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인구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세에서 49세 정도이고요. 그 49세 이상을
다룬다고 해도 보통 이제 60세 이상이나 65세까지만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0세 이상이나 80세, 100세,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막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게 나오는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데이터에서 보이는 거는 60세까지만 보이는 거죠. 그 이상의 노인들은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삶의 측면을 좀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건 좀 노인의 특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노인이 좀 이해하기에 쉬운, 어르신들께 여쭤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부랑 통계청과 함께 협력해서 이것들을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듣기로는 통계청 관련해서 국내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박사님 한 분이 저희랑 친분 있는 분이 오셔서 통계청에서도 이제 SDG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좀 컨퍼런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와 통계청에 협력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애드보커시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모든 연령의 시민들과 협력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다가 포괄적이고 타당하고 적당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비전통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 노인 복지 지표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한국 노인 복지 순위 몇 위 하는 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올해 세 번째 발표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건 작년 결과이고요. 이건 올해 결과인데, 글로벌 에이지 와치 인덱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세계 노인 복지 지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순위는 좀 높지 않은 편이에요. 경제적 상황에 비했을 때 지금 노인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96개 나라 중에 이제 60위에 머무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요. WHO나 월드뱅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헬프에지 인터내셔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소득 보장, 건강 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이 있는데, 이 영역을 설정한 거는 이 4가지 영역이 노인에게 있어서 좀 가장 시급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4가지 영역을 설정했고, 그 각각 소득 보장이나 이제 각각 영역 밑으로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표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좀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 지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고 좀 가중치를 줘서 그 각 영역별로 순위를 매겨서 전체 나라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누락이 되면서 수백만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회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지 못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 11개 국가만이 세계 노인 복지 지표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 관련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서, 그리고 노인 여성에 대한 통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는 194개이지만 지표에 포함된 국가는 단 9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득 보장이나 이런 각 영역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98개 국가가 지금 지표 안에 포함이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표를 다 이제 형성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49세 이상에 대한 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일관되게 누락이 되어 있는 현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프에이지에서는 이제 목표는 수립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이 목표를 어떻게 특정할지가 좀 중요하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는 이제 자료에 관해서 협력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좀 비전통적인 자료, 그리고 기존 자료를 활용을 하고요. 국가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게 수집이 되고 수집된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데이터 생산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가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드보커시 활동과 좀 연계를 해서 데이터가 생산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원하고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되는지 하는 피드백을 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획 안에 좀 어르신들,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들을 좀 중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 모니터링 그룹들을 통해서 그런 생산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시민사회나 정부 기관들이 이제 협의를 할 때 필요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기적인 계획이고요.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이제 데이터 혁명이라고 해서 저번 주에 그 전지은 대표님도 함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국가적인 데이터셋을 개선하고 확장을 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 혁명에 헬프에이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업들이 이제 모든 목표 그리고 밑에 있는 세부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영되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필수적인 요소이고 수집된 데이터가 연령으로 세분화되어서 건강, 사회보장, 교육과 빈곤 감소 접근에 어떠한 장애도 없도록 하는 것들이 이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고령 인구 증가는 인류 발전에 있어서 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들은 굉장히 인류의 큰 염원이었죠. 장수한다는 것은. 그런데 요즘에는 노인의 삶이 굉장히 좀 절박하고 좀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짐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노인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을 짐이 되는 것, 이분들이 복지를 받아가는 그런 수혜자가 아니라 인류가 오래 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나이 드는 것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조금 안티에이징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기관에서도 굉장히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좀 연령대가 많은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노인이 되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때 좀 기뻐하고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는 이런 SDG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수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국가 계획이나 그런 고령화 인구나 노인을 위해서 좀 분석하고 준비하고 좀 투자를 해야겠다. 노인이 되면은 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어르신들을 직접 노인들을 직접 이런 과정에 참여시키기는 굉장히 제한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노인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신설을 하고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나 노인의 빈곤 그리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생활에 위해 필요한 연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이 돼야 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이제 일할 기회와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산 등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국가나 지역이나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메커니즘에 노인이 이제 필수 이해자로 통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프레임워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누락된 데이터 간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집할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9세까지나 혹은 64세, 7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는 데이터셋은 이 지속 가능한 목표의 목적에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령 제한을 데이터에 둔다는 거는 노인 여성에 대한 학대가 계속 기록에 남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학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65세까지 제한을 두게 된다면 70세 이상이나 75세에 대한 노인은 기록에 남지 않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기록에는 64세까지만 데이터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런던에서 한국에서 그럼 노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주류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조금 비전이나 미션처럼 들리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목표이고 굉장히 좋은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데이터 수집자와 데이터 생산자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도 저에겐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DG와 관련된 모든 정부와 UN 보고서의 연령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SDG가 모두를 포함시키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런던이 저희에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지금 한국인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유엔에 굉장히 지금 포컬 포인트가 한국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세부 목표 17, 그 데이터 관련해서 국가와 국제 정책의 데이터와 지표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좀 연대하여서 지금 액션 2015 코리아도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 엑스퍼트 에이전시 그룹의 지표와 관련된 좀 보고서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2016년 초에 열리는 고위 정책 포럼에다가 액션 2015의 이름으로 함께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협력과 연대입니다. 저희가 좀 사실 좀 많이 외로워요. 노인 단체가 좀 이런 식으로 일하는 단체가 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제적으로는 어린이 그리고 여성 그리고 장애인 뭐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함께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헬프에이지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모두를 포함하고 누구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룹과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